잠들기 전 듣기 좋은 이야기. 마님 등의 스밋머슴의 옹기 세 번째 이야기. 봄이 무르익는 어느 날 안채 마당을 지나던 초옥이 마님을 향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읍내 원시댁에서 일하던 하녀 하나가 사정을 핑계로 나왔다는데 품이 좋고 손도 야무지다고 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하녀 하나쯤 더 드린다고 풍경이 크게 바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풍산댁에 새로 들어온 하녀가 초란이었다. 이름처럼 싱그럽고 발랄한 얼굴, 작은 키에 동그란 눈, 웃을 때마다 눈꼬리가 부드럽게 접혔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표정은 풍부했고 일손도 야물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사랑과 금세 가까워졌다. 며칠 사이 초옥이나 방아지기 늦둥이와도 다정하게 어울렸고 방 안일을 익히는 속도도 빨랐다. 하지만 마님의 눈길을 끌게 만든 건 따로 있었다. 초란이 자주 마당 끝에 있는 장수 곁을 서성였다. 대놓고 들이댄다거나 경망스러운 언행은 없었다. 하지만 멀리서 물동이를 건넨다거나 우연을 가장한 말 붙임이 자주 이어졌다. 장수 오라버니 어깨 많이 펴셨네요. 오늘 항아리 들 때 참 멋있던데요. 말투는 상냥했고 웃음은 해맑았다. 그에 비해 장수는 늘 그렇듯 조용했다.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손에 들린 일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그 둘 사이의 온도차는 마님의 마음에 묘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마님은 처음엔 그저 무심한 척 넘겼다. 젊은 하녀가 장수에게 말 붙이는 일이 뭐 그리 대수랴. 자신이 왜 그걸 의식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그들에게 향했다. 장수가 바람에 흔들린 항아리 뚜껑을 덮고 있으면 그 옆에서 초라는 물동이를 들고 기다리곤 했다. 마치 함께 온 듯 같이 일을 마무리하는 듯한 모습. 그들이 말없이 서 있기만 해도 마님은 마음이 어딘가 불편해졌다. 창호 안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바느질 실을 놓쳤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초라는 마님 방 앞에 먼저 와 있었다. 꽃잎이 든 찻주전자를 조심스레 들고 마루 위에 놓았다. 그 손놀림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정갈하던지 잠시 동안 마님도 바라보고 말았다. 그러다 그 뒤에 서 있는 장수가 눈에 들어왔다. 장수는 아무 말 없이 항아리를 옮기고 있었다. 초라는 틈틈이 그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웃음이 자주 머물렀다. 마님은 찻잔을 들다 말고 다시 내려놓았다. 차가운 기운이 손끝을 스쳤다. 오후가 되자 바람이 불었다. 마당 끝에서 초란의 치마자락이 가볍게 펄럭였고 장수는 여전히 구부정한 자세로 항아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 사이 별말도 없이 나란히 있는 그 모습. 마님은 대청에서 그걸 바라보다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저녁 마님은 창호를 닫고 앉아 혼잣말도 하지 않은 채 등을 기대고 앉았다. 장수는 여전히 말이 없고 초라는 여전히 해맑고 자신은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초라는 웃을 때마다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다. 그 웃음은 천진했고
밝았고 보는 이의 마음까지 물들이는 듯했다. 하지만 마님은 그 웃음이 장수에게만 향하는 순간들을 자꾸 목격하게 되었다. 장독대 옆 우물가 마당 끝 초라는 늘 장수가 있는 자리에 있었다. 처음엔 무심한 듯한 말들이 오갔다. 오늘은 어깨가 덜 아프신가 봐요. 장수 오라버니는 진짜 말씀이 없으시네요. 신기하게 장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무반응마저 초라는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관심은 계속됐다. 장수가 항아리를 옮길 때면 초라는 물동이를 옆에 두고 같이 걷기도 했다. 그가 손을 털면 수건을 건네고 그가 허리를 펼 때면 물끄러미 올려다 보았다. 마님은 점점 눈길을 돌릴 수 없게 되었다. 보지 않으려 해도 보였고 듣지 않으려 해도 들렸다. 마치 안채를 감도는 공기마저 그 둘 사이에 말 없는 흐름에 물든 것처럼 느껴졌다. 쓸데없는 생각이다. 장수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 초란이야 젊고 싱그러운 아이라 다정한 것뿐이다. 라며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작은 바늘이 찌르듯이 쿡쿡거렸다. 어느 날 마님은 뜰 앞 장독대 쪽을 바라보다 하녀 초옥을 불렀다. 무슨 일인지도 묻지 않고 다가온 초옥은 마님의 시선이 향한 곳을 따라 바라봤다. 그곳엔 장수와 초란이 있었다. 함께 서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풍경이 이상하게 가까워 보였다. 마님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 아이 초라는 요즘 일은 잘하느냐? 초옥은 의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님. 손도 빠르고 싹싹해서 다들 좋아합니다. 마님은 더 묻지 않았다. 그날 저녁 마님은 책을 펼쳤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줄을 따라 읽어 내려가도 머릿속엔 장수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곁에 있는 초란의 웃음이 겹쳐졌다. 손끝이 떨렸다. 책장이 바람에 넘겨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등잔불 아래 마루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밤 마님은 창호에 기대어 앉았다. 말없이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나는 뭘 기대했던 걸까? 등을 긁어달라 했던 그날 그의 손길이 내 살에 닿던 순간 그 짧은 온기를 마음 깊숙이 안고 지내왔던 시간들 그건 그저 혼자만의 감정이었던 것일까? 마님은 창을 닫고 방 안에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만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왜 이렇게 아픈 걸까? 마님은 그날 이후로 장수를 피했다. 분명 그가 예전처럼 마당을 쓸고 항아리를 닦으며 자신의 곁을 오갔지만 마님은 일부러 등을 돌리거나 대청에 앉아 있어야 할 시간에도 안방에 머물렀다. 하녀들 사이엔 별다른 말이 없었지만 초옥은 눈치를 챘다. 마님이 어쩐지 자주 창밖을 보고 말을 아끼며 괜히 무언가를 놓치듯 멍해 있는 모습을. 장수는 변함없었다. 말이 없었고 시선을 길게 두지 않았다. 하지만 마님은 알 수 있었다. 그가 안채 창호 앞을 지날 때마다
아주 잠깐 발걸음을 늦춘다는 걸. 문턱을 넘어갈 때 마루 끝에 조용히 머무른다는 걸. 하지만 그 무엇도 직접 말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초라는 여전히 장수 주변에 있었다. 그러나 마님은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보면 아프고 보지 않아도 아픈 마음이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초란에 대한 질투인지 장수에 대한 오해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하루는 마님이 일부러 늦게 대청에 나갔을 때 장수가 항아리 뚜껑을 손질하던 손을 멈췄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마님을 바라보았지만 마님은 시선을 마루 끝으로 돌렸다. 그 침묵 속에 짧은 바람 하나가 스쳤고 장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마님은 불을 끄지 않았다. 등잔불을 켠 채 한밤중까지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아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포기하고 싶은지도 모른 채 그저 손끝에 남은 감정의 흔적만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왜 말이 없는 것일까? 그 아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만 느끼고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새벽 장수가 우물에서 물을 깃는 소리가 들렸다. 늘 하던 일이건만 그 물소리가 이상하게 멀고 서늘하게 들렸다. 마님은 문틈으로 바깥을 바라보았지만 그가 물동이를 들고 안채를 향해 돌아서는 순간엔 창을 닫아버렸다. 그때부터였다. 서로가 서로를 피하는 듯 그러면서도 마주치지 않을 수 없던 날들이 이어졌다. 침묵은 깊어졌고 말 없는 하루가 며칠씩 이어졌다. 하지만 마님은 알고 있었다. 그 침묵 안에도 분명히 감정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바로 말로 할 수 없는 것들, 눈길이 먼저 느끼는 것들, 몸이 먼저 반응하고 가슴이 먼저 떨리는 것들. 초라는 어느 날 마당에서 마님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마님, 요즘 어디 편찮으세요? 마님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편찮지는 않다. 다만 피곤할 뿐이다. 그러나 마음은 피로가 아니라 속을 파고드는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마님은 처음으로 이 관계에 있어 자신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도 창호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조금은 나를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